시간에 앙금 생성 반응 같이 공부했잖아요. 오투 교재 같이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한번 우리가 써보는 거예요. 탄산 칼륨 수용액이다 라고 하면은 칼륨 이온이랑 탄산 이온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염화칼슘 수용액이다 라고 하면은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들어있죠. 이 중에서 둘이가 앙금 생성하는 애는, 자 봐봐, 얘랑 얘잖아. 탄산칼슘 앙금 생성되겠죠. 여기서 탄산칼슘 앙금 하얀색 생성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앙금 생성됐어요 여기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다. 칼슘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어요. 질산 나트륨 수용액이다. 나트륨 이온이랑 질산 이온이 들어있어요. 칼슘 이온은 탄산 이온이나 황산 이온과 만나 앙금이 될 수 있는데 앙금 만들 애가 없네요. 얘는 앙금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다.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있네요. 질산 구리 수용액이다. 구리 이온이랑 질산 이온이 있어요. 염화 이온이 앙금 반응하려면은 은 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그쵸? 앙금 만들 만한 애가 없어 지금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질산 은 수용액이다. 은 이온이랑 질산 이온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다.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들어있는데 그때 여기 있는 은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앙금 생성하네요. 어떤 앙금? 염화 은 하얀 색깔 앙금을 생성하니까 지금 답은 몇 번과 몇 번이 돼요? 가와 라가 되겠죠. 네, 괜찮으시죠? 14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미지의 수용액과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혼합하여 생성되는 앙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가 아이오디나 칼륨이고, 자, 가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 자,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요. 여기 아이오디나 납 앙금이 생성된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어떤 이 가에 나비온이 일단 있었단 얘기야. 그쵸? 나비온이 하나가 여기 있었으니까 아이오디나 이온 두 개랑 앙금 생성한 거 아니야? 요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칼륨 이온 같은 경우는 뭐야? 칼륨 이온 같은 경우는 나에서 온 거잖아. 여기 나에서 온 거니까 남은 이온이 뭐야? 질산 이온이죠. 이 질산 이온은 나에 없었으니까 이 질산 이온 두 개가 어디서 온 거야? 가에서 온 거죠. 이해되시나? 이해되시나?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가 수용액에는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들어있다. 칼륨 이온은 나에 들어있는 거잖아. 칼륨 이온이 아니라 나비온으로 고쳐주셔야죠. 자, 질산 이온은 맞는데 나비온으로 고쳐주셔야 되는 거고, 니은번 나 수용액은 보라색의 불꽃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요 칼륨 보이시죠? 칼륨 있으니까 불꽃 반응색이 보라색 맞죠? 니은번 답으로 고르시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다에서 생성된 앙금색은 노란색이다. PbI2 얘 앙금 색깔 무슨 색이야? 얘 앙금 색깔 노란색이잖아. 그죠? 아이오디나 납 노란색 맞죠? 답은 몇 번? 4번이죠. 이해되시죠? 1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서 각 이온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지금 자, 확대해서 나트륨이 있고요. 바륨이온이 있고요. 은이온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묽은 염산을 넣어줍니다. 묽은 염산에는요. 봐봐, 여기 화학식이 제시가 되어 있어. HCl이야. 얘가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염화이온 보이시죠? 요 염화이온 누구랑 앙금 반응해요? 여기 있는 은이온이랑 앙금 반응하죠. 그럼 여기 있는 앙금은 염화은 하얀 색깔 앙금인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요. 우리 걸러준다는 게 뭐야? 거름 종이에다가 걸러주는 거잖아? 비커 딱 받쳐놓고, 그죠? 여기 거름 종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깔때기에다가 거름 종이. 그러면은 하얀 색깔 앙금은 이렇게 걸러지겠죠, 종이에.
나머지 용액이 어떻게 받아지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염화, 은, 앙금이 걸리는 거고 덩어려져가지고 그럼 아래 어떤 이온이 이제 요 용액에는 나트륨 이온과 바륨 이온 그리고 여기 염화 이온은 아니고 이제 뭐 수소 이온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들어가겠죠 같이. 뭔 말인지 아시죠? 여기 있던 것도.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 여기 있는 것만 위에 표에 있는 것만 제시를 하면 되니까 나트륨 이온이랑 바륨 이온은 걸러서 내려간다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과량의 묽은 황산 화학식 보이시죠? H2SO4야. 얘가 이온화가 되면은 수소이온 2개와 황산이온 하나가 나온다. 자, 좀 어려웠겠다, 풀 때. 자,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바륨이온, 바륨이온 보이시죠? 얘랑 누구야? 황산이온 보이시죠? 얘랑 뭐해? 황산, 바륨, 하얀 색깔, 앙금이 또 생성되잖아. 이해되시죠? 앙금 다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면은 얘도 걸러주면은 걸러진 용액에는 이제 나머지 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앙금 A는 무슨 이름이 뭐다? 염화은이다. 앙금 B는 염화바륨이다. 황산바륨이다. 염화은, 황산바륨 답이 1번.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19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염화, 칼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염화, 칼슘 수용액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얘네 셋이 ABC야. 근데 누군지 지정이 안 돼 있어.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야, ABC가. 자, 얘네들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모르는 거야. 누가 누구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염화 칼륨 수용액에 있는 거를 써보자. 이온을. 칼륨 이온, 염화 이온. 질산나트륨에 있는 이온을 써보자. 나트륨 이온, 질산 이온. 자, 염화 칼슘 수용액 있는 이온을 써보자. CA2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니까 지금 질산은 수용액이나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각각에 떨어뜨려 줬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온도 써보는 거야. 질산은 수용액이니까 은이온 있고요. 질산이온 있어요. 탄산나트륨 수용액이니까 나트륨 이온 있고요. 탄산이온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 지금 앙금을 만들 만한 애가 질산은에서는 은이온이고 탄산나트륨에서는 탄산이온이잖아. 자, 그럼 봅시다. 지금 A 수용액에서는 앙금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 수용액 봅시다. B 수용액은요, 앙금 다 만들어졌어. 자, 여기 지금 질산은 수용액과 반응해서 앙금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은이온이랑 반응한 염화이온이 있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AgCl이었겠죠. 그러니까 염화이온이 여기 있었단 얘기야, 얘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탄산이온이랑 반응해서 앙금 생성할 수 있는 애가 칼슘이온 있잖아. 그죠? 칼슘이온이니까 탄산 칼슘이 만들어졌단 얘기고 이 수용액에는 칼슘이온이 있었다란 얘기야. 칼슘이온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얘가 누구야? B가 염화 칼슘 수용액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B가 누구다? 염화 칼슘 수용액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번 보자 이거야. C번도 흰색 앙금이 생성됐다는 거야. 얘도 AgCl이고 앙금은 염화이온이 이 수용액에 역시 있었다는 거야. 그쵸, C에. 그 다음에 여기 탄산나트륨 수용액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칼슘이온은 없는 애야. 칼슘이온은 없어. 그럼 염화이온만 있는 애를 골라주란 말이야. 누구야? 지금 여기 있잖아. 염화 칼륨 수용액이다. 얘 아니야, 그죠? 얘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얘는 칼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있었고 얘는 염화 칼륨 수용액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누구야? 얘 NaNO3 질산나트륨. A가 질산나트륨 수용액이 되는 거네요. 나트륨 이온이나 질산 이온은 앙금을 만들 만한 애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그래서 질산나트륨, 염화칼슘, 염화칼륨. 3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많이 어려우세요? 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미지의 물질 X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결과이다. 어떤 물질 X가 있는데 얘를 녹인 수용액에 질산 칼슘 수용액을 떨어뜨렸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다. 지금 질산 칼슘이 어떤 이온이 들어있어? 칼슘 이온이요. 질산 이온이요. 그럼 여기서 앙금 만들 만한 애가 누구야? 칼슘 이온이잖아. 그럼 앙금이 생성됐다 그러면은 칼슘 이온이 앙금 만드는 애가 누구야? 지금 탄산 칼슘일 거 아니야. 그쵸? 탄산 칼슘일 거야. 그러면은 칼슘 이온은 얘가 질산 칼슘에서 왔으니까 탄산 이온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나번 보실게요. 물질 X를 녹인 수용액으로 불꽃 반응 실험을 하였더니 노란색이다. 그럼 여기에 나트륨 원소가 있었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물질 X는 나트륨 이온이 있었을 것이고 탄산 이온이 있는 그 물질이었겠죠. 근데 얘네들이 결합할 때 플러스 1가 마이너스 2가니까 2대1로 결합하잖아. 그러면 Na2CO3고 이름은 탄산 나트륨이 되겠죠. 뒤에서 앞으로 읽어주면 탄산 나트륨이 되겠죠. 탄산 나트륨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번 문제 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전원 장치를 연결한 다음 가 지점에는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나 지점에는 질산납 수용액을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렇게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렸고 나에는 질산납이니까 나비온이랑 질산이온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질산칼륨을 수용액을 거름종이에 적셔준 이유가 그냥 순수한 물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온이 들어있는 칼륨 이온이랑 질산 이온이 들어있는 전하를 띤 이온을 넣어줌으로써 이 거름종이의 상태가 전류가 잘 흐르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넣어준 거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요 내용물의 전체에 있는 이온들을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얘도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질산칼륨 수용액도 여기 들어있는 이온은 칼륨 이온이랑 질산 이온이에요. 근데 얘랑 겹치네 지금. 만약에 다른 종류였으면은 이것까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겹치니까 굳이 생각을 안 해준다.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죠. 자, 해보시면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이죠. 음이온이 누가 있어? 아이오디나 이온 있고 누가 있어? 여기 질산 이온이 있잖아. 얘 한 가지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또 얘랑 요거 두 가지로 고쳐야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양이온이잖아. 플러스를 띤 양이온이니까 칼륨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질산이온이 아니라 Pb2 플러스 나비온을 얘기해줘야죠. 이것도 틀렸죠 지금. 자, 거름종이의 한가운데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실게요 지금요. 봐봐요. 얘 있죠 얘.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죠. 자, 얘도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요. 자, 그런데 음이온들은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죠? 음이온은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죠? 둘이 어떻게 돼요? 둘이 지금 만나겠네? 둘이 만나가지고 아이오디나 이온은 이쪽으로 가고 나비온은 이쪽으로 하니까 여기 중앙에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색 앙금이 생성돼요? 노란색 PbI2 앙금이 생겨나겠네요. 자, 근데 흰색 앙금이 틀렸죠. 노란색이지. 노란색. 자, 아이오디나 이온과 나비온이 앙금을 생성한다. 이게 맞죠. 그쵸? 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도 앙금이 생성되는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오디나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쵸?
마이너스 극 쪽으로, 마이너스 극 쪽이래.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쵸? 반대극으로. 그 다음에 나비오는 플러스니까 반대인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겠죠. 맞나 안 맞나 둘이? 안 맞나? 앙금 생성돼야 안 돼. 앙금 생성 안 돼. 자, 근데 앙금이 생성되고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아예 안 생김. 앙금 안 생김. 안 만나니까. 이해되시죠? 자, 문제 2번 실력 탄탄 문제 2번 몇 가지 수용액을 혼합할 때 앙금 생성 여부를 실험한 결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수용액에 어떤 이온이 있는지 위에 써보는 거야. 자, 여기 은이온 있고, 여기 다 써있네. 은이온 있고, 질산이온 있고, 나트륨이온 있고, 황산이온 있고, 나트륨이온 있고, 질산이온 있고, 예, 염화바륨, 바륨이온 있고, 염화이온 있고, 칼륨이온 있고, 염화이온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가번 볼게요. 염화바륨과 질산은이 만났을 때, 은이온이랑, 염화이온 있네요. 얘네들이 만나네요. 염화은, 앙금 생성되죠. 흰색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번에는 지금 나트륨, 황산나트륨과 염화바륨 있는데요. 지금 황산나트륨 황산이온이랑 여기 염화바륨에서 바륨이온 보이시죠? 얘네 둘이 만나면 황산바륨 앙금이 또 생성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지금 질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트륨이나 질산이온은 앙금 만드는 애들이 아니에요. 외워주지 않았잖아 우리가 그때 앙금 만드는 거래. 앙금 안 만들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변화 없어. 바륨이온이 앙금 만들려면 여기 황산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네. 염화이온이 앙금 만들려면 은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변화 없다라는 얘기죠. 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보시죠. 염화칼륨과 질산은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 염화칼륨에 염화이온 있죠? 질산은에 은이온 있죠? 앙금 둘이 만나네. AgCl. 자, 또 해보죠. 자, 황산나트륨과 염화칼륨이다. 지금 여기 뭔가 황산 이온이 얘가 앙금을 만들려면 바륨 이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죠. 그쵸? 염화이온이 앙금 만들려면 여기 은이온이 있어야 됐잖아요. 없어. 변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과 염화칼륨 볼게요. 지금 칼륨이온이 앙금 만들려면 여기 은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 다음에 질산이온은 앙금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만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가와 나에는 같은 종류의 앙금이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가에는 염화은, 나에는 황산, 바륨이니까 같은 종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앙금이죠. 니은번 나와 다에서 생성된 앙금 색깔 모두 나는 무슨 색이야? 황산, 바륨 흰색이죠. 황산, 바륨 흰색이야. 다는 뭐야? 염화은 얘도 무슨 색이야? 얘도 흰색 아니야. 모두 흰색이 맞죠. 이해됐어요? 자, 디귿번. 나의 혼합용액에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들어있다. 자, 나의 혼합용액이면은 지금 황산나트륨이랑 염화바륨을 섞어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얘네들 혼합한 거를 식으로 써보면은 염화바륨과 황산나트륨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 지금 얘랑 얘가 앙금 생성하잖아. BaSO4 앙금 생성하고 나머지 지금 얘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은 물에 녹아서 그대로 이온으로 존재를 한단 말이야. 두 개의 얘네들이 그대로 물에 녹아서 나트륨 이온 두 개랑 염화 이온 두 개씩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앙금은 이온이 아니야. 얘는 전하를 더 이상 띄지 않잖아. 근데 나머지 얘네들은 전하를 띄는 애들이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어떻게 됐다? 지금 황산 나트륨이야. 황산 나트륨이면 나트륨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황산이온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죠. 지금 2개 대 하나니까. 이해되시죠? 요거랑 누구랑 섞은 거야? 지금 나니까 염화바륨이죠? 염화바륨. 바륨이온과 염화이온이 2개네 얘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죠? 이걸 둘이 섞으면 어떻게 돼? 이거 둘이 섞으면 어떻게 돼 이제? 이거 둘이 섞어. 이렇게 섞었어. 이렇게 섞었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어떻게 돼? 앙금되죠?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앙금된다. 그럼 이거를 앙금으로 그려보죠. 앙금돼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녹아있죠.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혼합용액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에서는 흰색 앙금이 된다 안 된다? 앙금 생성되는 거 없어. 답은 몇 번? 니은 리을 4번. 우리 그러면은 이제 1단원에 단원 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다음 설명과 관련된 학자 이름을 쓰세요. 실험을 통해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어? 이 생각이 뭐야? 물이 원소라 그랬잖아. 물, 불, 흙, 공기가 원소라 그랬잖아. 사원소설. 사원소설. 이거를 반박한 사람이 누구야? 물분해 실험한 사람 누구야? 아유, 똑똑해요. 라부아지에. 자, 2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전류를 흘려 주었다. 이거 물에 전기 분해 실험이죠? 물의 전기 분해 실험이에요. 이것도 라부아지에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수소기체 나오고 물을 분해하면은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은 수소기체가 나오고 산소기체가 나왔잖아요. 그때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녹였다라고 했는데 왜 넣어준 거야 이거? 전류 그쵸. 이온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은 이온이 없어 전류가 잘 안 흐르는데 얘를 소량 넣어주면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로 해준 거죠. 이 상태에서 실험을 했다. 자 그때 우리가 마이너스 극 쪽에서 나오는 기체가 있고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가 있다. 마이너스 극 쪽에서 나오는 게 수소 기체야. 마이너스 극. 산소 기체는 플러스 극에서 이건 외워.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나와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나와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요렇게 빈 부분 있죠. 이게 바로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예요. 그런데 수소가 산소의 2배가량 나오거든요. 부피가. 그럼 정말 나 모르겠다. 그럼 요 부피로 비교를 하는 거야. 많이 나온 게 수소거든요. 그림에 나오거든요. 이건 잘못 그리면 안 돼. 위배되는 거잖아. 수소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해되시죠? 꼼수라도 부리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시면은 이 실험을 통해서 뭐다? 물이 분해됐네? 어머! 물이 더 쪼개지잖아. 더 성분 원소로. 더 다른 작은 물질로.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실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플러스 극에서 어떤 기체 나온다 그랬어? 산소 기체 나온다라고 했는데 자, 산소 기체의 특징은 뭐야? 꺼져가는 향불이 다시 타오른다 그랬죠? 그 성냥불을 가까이 했을 때 퍽 소리 내는 거 이거 누구야? 이거는 수소 기체죠. 수소 기체는 불이 굉장히 잘 붙는 가연성 기체고 퍽 소리가 난다 그랬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자, 꺼져가는 향불이 다시 타오른다고 써줘야 맞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은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 산소 기체죠. 이거의 부피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의 부피, 수소 기체죠. 이거보다 크다가 아니라 수소가 더 많다라 그랬어, 내가. 작다라 그랬죠. 아니면은 눈으로 봐도 보이잖아요. 아니, 눈으로 봐도 보이잖아요. 플러스 극 쪽의 기체 부피가 마이너스 극 쪽보다 작잖아요, 기체 부피가. 그림도 못 보고 이런 걸 틀리는 그런 맹꽁이 같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애가 있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됐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바로 이거 뭐야? 원소죠.
그쵸?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이거 다 원소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럼 원소 한 가지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거. 구리, 철, 원소죠. 자, 물, 어떤 원소 들어있어? 분자식이 뭐야? H2O잖아. 자,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두 종류잖아. 나트륨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소만 동그라미 칠게요, 내가. 자, 그 다음에 리튬. 얘 맞잖아. 원소 맞잖아. 염화수소. 얘 화학식 HCl이야. 원소 아니죠.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 원소잖아. 이산화탄소 CO2잖아. C랑 O로 돼 있어요. 원소 아니에요. 마그네슘은 맞죠. 자, 수은 Hg 원소 맞고요. 과산화수소 H2O2 수소랑 산소로 되어 있어. 원소 아니죠. 답은 1번이죠. 소디움은요? 영어로 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우리가 미국에선 소디움으로 읽어요. 소디움은요, 우리가 그 나트륨 원소 기호를 보고 우리는 그냥 나트륨으로 읽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소디움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는 미국에서 소디움인 거고 원소 기호는 나트륨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부르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랑 한국에서. 이 소디움이 나트륨을 가리키는 거예요. 똑같은 원소예요. 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칼륨 있잖아요. 칼륨을 미국에서는 포타슘이라고 불러. 포타슘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KCl이다. 그러면은 포타슘 클로라이드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우리는 염화 칼륨 이렇게 부르잖아. 걔네들은 포타슘 클로라이드 이렇게 부르는 방법은 그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건데 기호는 동일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4번 문제 풀어보죠. 원소의 종류와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리는 금속이고 전기가 잘 통하니까 전선에 사용되는 거 맞죠? 금은 뭐예요? 물이나 공기 중에 산소와 잘 반응하지 않으므로 광택이 계속 유지가 돼요. 장신구에 사용이 되죠. 자, 규소는요, 얘 실리콘이잖아. 영어로 그쵸? 실리콘. 자, 반도체 소재로 사용되는 거 맞죠? 실리콘. 자, 그 다음에 철이다.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금속으로 기계나 건축 재료로 사용이 되죠. 철근 콘크리트를 제작할 때, 아파트 지을 때. 자, 수소, 물질의 연소나 생물의 호흡에 사용되는 건 누구야? 수소가 아니라 누구야? 산소잖아요. 답 5번 골라주셔야죠. 자, 5번 문제 보시죠. 자, 물질과 그 물질이 나타내는 불꽃 반응색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금속 이온이 있는지 보시죠. 칼륨은 주황색이 아니라 무슨 색이야? 보라색이죠. 바륨은 무슨 색이야? 황록색이죠. 자, 탄산, 칼슘은 무슨 색이야? 주황색이죠. 자, 리튬 빨간색 맞죠? 4번 답이고. 나트륨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A, B, C가 있다. 노란색 불꽃 반응색 누가 들어있는 거야? 나트륨 들어있는 거야. 황록색 누가 들어있는 거야? 바륨 들어있는 거야. 청록색 누가 들어있는 거야? 구리가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나트륨, 바륨, 구리. 나트륨, 바륨, 구리. 답 몇 번? 5번. 너무 쉽죠? 자, 리튬과 스트론튬의 불꽃 반응색은 무슨 색이야? 모두 빨간색이죠. 구별하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불꽃 반응에서의 그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선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그 선의 색깔, 위치, 개수, 굵기 그런 것들이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죠. 자, 그러므로 원소의 불꽃 반응색을 분광기로 관찰한다. 이게 정답이죠. 답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물질 가와 몇 가지 원소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여 되는 선 스펙트럼이다. 자,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 세 가지 원소가 후보예요, 지금요. 자, 그때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냐면은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 만약에 리튬이 있다. 리튬에 요 선이 모두 어디 있어야 돼? 요 선이 모두 여기 포함돼야 돼요. 포함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포함되는지 보면은 요 선이 요 부분이 있네. 요 부분도 있어. 요 부분도 있네. 요 부분도 있어. 4개 다 있네. 그럼 여기에 일단 리튬은 있는 거야.
그쵸? 리튬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트론튬 있는지 한번 봅시다. 스트론튬. 아유, 어떻게 딱 봐도 없는 거 있네, 지금. 스트론튬 보니까 여기 두 줄 없네. 여기 중간에 두 줄 없죠? 여기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세 줄도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그쵸? 스트론튬 없어. 자, 나트륨 볼게. 나트륨 줄 하나인데 지금 여기 있네. 요 있잖아, 요 있잖아. 요거 하나짜리 다 있잖아. 그럼 나트륨이 있는 거요. 리튬이랑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인 거죠. 리튬, 나트륨 답은 4번이죠. 이해되시죠? 문제 9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어떤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뭐예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이죠. A는 플러스 전화를 띄고 맞죠? 원자 중심에 있다. 맞습니다. 기억번 맞고요. 얘가 원자핵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는 전자죠.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고, 그쵸? 원자핵 주위를 움직인다. 이거 맞네요. 그쵸? 전자에 대한 내용 맞고요. 디귿번 A는 원자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어요. 원자의 대부분은 뭐다? 빈 공간이에요. 원자의 대부분은 입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이다. 틀렸다. 리을번 A와 B의 전하의 총합은 0이다. 맞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총합의 그 전하가 제로가 나와.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고요. 계산해보면 원자 핵전하량은 플러스 3인데 전자는 하나당 마이너스 1가인데 전자가 3개 있으니까 곱하기 3 해서 더해주면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 하니까 0 나오죠? 자, 미음번 이 입자는 중성이죠. 전하를 띄지 않는다. 틀렸죠. 답은 기억, 니은, 리을. 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죠.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원소는 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거 가장 작은 입자는 뭐야 이거? 분자예요, 분자. 원소가 아니라 분자야.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야. 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은 뭐라고요? 원소야, 원소. 자, 3번. 분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뭐야? 얘는 원자야, 원자. 4번.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항상 같은 성질이 나타난다. 같은 종류의 원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이 있고 과산화수소가 있고 성질이 달라요. 또는 누가 있어? 일산화탄소가 있고 이산화탄소 성질 달라요. 또 같은 종류로 되어 있는 거 뭐가 있어? 산소기체가 있고 오존기체 성질 달라요. 자, 같은 성질 아니죠. 5번. 분자는 같은 종류의 원자나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그쵸? 같은 종류의 원자만 결합된 거는 뭐 산소 분자나 오존 분자가 있을 것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 결합돼 만들어지는 거는 물 분자도 있을 것이고 뭐 이산화탄소 분자도 있을 것이고 뭐 암모니아 분자도 있을 것이고 맞죠? 요 내용은요. 그쵸? 11번 보겠습니다. 원소 이름과 원소 기호를 옳게 짝지은 것은 구리를 원소기 어떻게 써줘야 돼? 구리는 CU죠. 틀렸어. 탄소는 뭐예요? 카본이니까 C죠. 틀렸네. 리튬은요? Li죠. 수소는요? H예요. 질소는 나이트로젠에서 N 맞죠? 그쵸? 참고로 여기 SI는 뭐예요? 규소고요. O는요? 산소죠. H는 뭐예요? 헬륨이죠. 산소, 규소, 헬륨, 탄소 뭐 한번 옆에 써주면 좋겠죠. 12번 문제. 물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니까 물분자의 분자식은 H2O가 되는 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가 O죠. 얘가 O겠죠. 그리고 얘가 H겠죠. 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런데 분자가 몇 개 있어요? 총 분자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3H2O 앞에 분자 숫자를 써줘야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죠. 분자식은 3H2O로 나타낸다. 맞죠? 분자의 총개수는 3개다. 맞죠? 원자의 총개수는 몇 개다? 한 분자의 원자 몇 개 있어? 한 분자당 3개 있는데 몇 분자 있어? 3분자 있으니까 3, 3은 9다. 맞죠? 자, 4번. 분자를 이루는 원소는 3종류가 아니라 몇 종류야? 2종류죠. 수소 원소랑 산소 원소. 원소라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에는 원자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니까 종류는 2종류잖아요. 자, 5번.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4번이고. 5번. 물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수소 원자 몇 개야? 지금 H2O에서 H가 2개 맞잖아. 그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13번. 그림은 몇 가지 입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가번 그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지금 원자 핵전화량이 플러스 9예요. 근데 전자 몇 개인지 세볼게요, 지금요.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전자가. 그러면 원자 핵전화량은 플러스 9인데 전자 10개니까 마이너스 10 하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에요. 마이너스 1에 전하를 띄는 음이온이에요. 자, 나번 해보죠. 전자수 세보는 거예요. 지금 얘도 보니까 딱 보니까 10개인데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럼 원자 핵전하량이 플러스 10이고 전자도 마이너스 10 하면 얘는 중성이네요. 중성 원자죠. 얘는 그냥 원자예요. 이온 아니에요. 자, 답번 해보죠. 답번 해보니까 얘도 지금 보니까 전자 10개예요. 세보면은 핵전하량이 플러스 11에 전자 10개니까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문제 풀어보면 1번. 가는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크다? 아니죠. 작음으로 음이온이다. 틀렸죠? 음이온이다. 자, 2번. 나는 전자를 한 개 얻어 형성된 음이온이다. 아니죠. 자, 나는 뭐예요? 그냥 원자다. 중성 원자다. 3번. 다는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보다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다는 양이온이잖아요. 적죠? 아, 잠깐만. 그러니까 양이온은 지금 플러스 전하량보다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적다라고 해줘야죠. 그쵸?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적다. 자, 4번. 가에서 다 모두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라 나만 중성이죠. 나만 중성 원자야. 자, 5번. 전자 개수는 모두 같죠? 10개로 모두 같았어. 원자 핵의 전하량은 가가 플러스 9고 나가 플러스 10이고 다가 플러스 11이니까 이런 순서로 되는 거 맞죠? 답은 5번이죠. 괜찮으시죠? 14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표는 몇 가지 입자를 이루는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온인지 아닌지 판별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가지고 더해주면은 나오는 값이 뭐예요? 총 전하량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A는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이니까 0이에요, 전하가. 자, B는요, 마이너스 1이에요. C는요, 마이너스 2예요. D는요, 플러스 1이에요. 자, 여기에서 A는 전하량이 제로니까 중성 원자이고요. B하고 C는 마이너스를 띠는 음이온이고요. D는요, 플러스 1을 띠니까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을 모두 골라 짝지어라. 누구랑 누구예요, 지금요? B랑 C가 되겠죠? 그쵸? B랑 C가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되셨죠? 15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이온 형성 과정이다. 원자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1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인 애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나트륨은 플러스 1가 양이온이죠.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 양이온이에요. 염화이온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죠. 산소의 음이온인 산화이온은 O2 마이너스죠. 칼슘은 Ca2 플러스죠.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인 것은 답은 3번이죠. 자, 16번 보시면은요. 가와 미지의 수용액 나를 혼합하여 주었더니 다가 되었고 다에서는 앙금이 생성이 되었더라. 지금 보니까 여기 염화은, 앙금 여기 두 개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염화이온이 가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나에는 어떤 이온이 있었겠다? 은이온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겠죠. 은이온이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 가에 있었을 테니까 나트륨 이온은 있었을 테니까 요 질산 이온이 어디에서 온 거야? 여기 나에서 온 거겠죠? 질산 이온도 두 개가 이렇게 있었겠죠. 요런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나는 질산 은수용액이 아니라 나에 들어있는 게 뭐야? 질산 이온이랑 은이온이잖아. 질산 은수용액이다. 맞죠? 네, 질산은 수용액이 맞습니다. 자, 2번 다수용액에는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려면은 뭐가 존재해야 돼? 전하를 띠는 이온이 존재해야 되는데 앙금은 이온이 아니야. 여기 앙금은 이온이 아니죠? 하지만 나머지 얘네 이온 있잖아. 여기 이온 남아있잖아. 그쵸? 자, Na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이온이 존재하니까 전류 흐르는 거 맞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3번 가와 다의 수용액의 불꽃 반응색은 같다. 자, 가에 어떤 이온이 있어요? 나트륨 이온 있죠?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도 나트륨이 그대로 있잖아. 나트륨 있네. 그죠? 이 나트륨 있잖아. 불꽃 반응색 역시 노란색이죠. 자, 노란색. 얘도 맞아요. 자, 4번. 용액 속의 질산이온의 개수는 나가 다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질산이온은요, 앙금 반응에 참여했어, 안 했어? 얘 앙금 반응에 참여 안 했어? 얘 그냥 여기서 계속 가만히 있었어. 여기 가만히 있잖아, 얘 계속. 그쵸? 자, 그래서 많은 게 아니라 변함이 없다라고 해줘야죠. 어디서 사기를 칩니까, 지금? 자, 같다. 자, 얘가 답이죠. 질산이온은 앙금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얘는 앙금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수가 일정해요. 그렇죠? 5번. 다해서 이렇게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 염화은 앙금 반응이 됐고 흰색 앙금 됐다. 맞죠? 답은 4번이에요. 17번. 염화칼슘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앙금이 생성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런 문제에서는 내가 위에 이온을 쓰라 그랬죠? 칼슘 이온 있고 염화이온 있어. 자, 그러면 둘 다 앙금 만들 수 있거든? 어떤 칼슘 이온은 누구랑 만나면? 탄산이온. 자,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누구랑 만나면? 은이온이랑 만나면 앙금 생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용액에 지금 여기 1번부터 5번 중에 탄산이온이나 은이온이 있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럼 한번 보란 말이야. 질산은 수용액. 여기 누구 이온 있어? 은이온이랑 질산이온 있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은이온 있죠. 앙금 만든단 말이야, 얘. 염화이온이랑. 2번 보죠. 2번 보시면은 어떤 이온 있어? 나트륨 이온이랑 질산 이온이 있는데 탄산 이온이나 은이온 아무도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1번은 맞고 2번은 아닌 거예요. 3번. 자, 염화칼륨 수용액이다. 어떤 이온 있어? 칼륨 이온 있고 염화 이온이 있는데 지금 은이온이나 탄산 이온 없어요. 지금요. 앙금 생성할 수 있는 애 없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이다. 나트륨 이온이랑 탄산 이온이 있는데 어머 여기 있네. 탄산 이온 여기 있네. 그쵸? 후보 중에 탄산 이온 있어. 답으로 4번 고르시고 5번 칼슘 이온이랑 질산 이온. 어머 은이온도 없고 탄산 이온도 없네. 얘도 아니네. 그쵸? 답은 1,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18번
그림과 같이 염화칼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 수산화칼슘 수용액에 각각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이렇게 떨어뜨렸다. 자, 그리고 또 이거 뭐 또 앙금 생성하는 실험이네, 이거.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온들의 종류를 써보는 거야. 나트륨 이온 있고 탄산 이온 있어.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염화칼륨 수용액에는 칼륨 이온 있고 염화 이온 있어. 염화 칼슘 수용액에는 칼슘 이온 있고 염화 이온 있어. 자, 탄산 나트륨 똑같으니까 공통이니까 얘는 뭐 똑같지. 여기 다 똑같은 거야 지금. 수산화 칼슘 수용액에는 칼슘 이온이 있고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있는 것이요. 자, 앙금 만들 수 있는 애를 지금 만나서 앙금 되는 애 보니까 탄산 이온이 앙금 만들려면은 얘가 앙금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온이 있어야 돼? 칼슘 이온이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용액 중에 칼슘 이온이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칼슘 이온 여기 있잖아. 얘랑 앙금 반응하는 애가 이렇게 있네. 그죠? 뭔 말인지 똑같은 거잖아, 지금 여기. 칼슘 이온이 있으면 탄산칼슘, 하얀 색깔 앙금이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여기 하얀 색깔? 아우, 이거 다 지워져. 회색깔로 그리자. 약간 좀 뽀얀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얀색으로 표시를 하고 싶단 말이야. 자, 뿌옇게 이렇게 앙금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탄산칼슘 흰색 앙금이 생긴다. CaCO3. 자, 보시죠. 가와 나에서는 같은 종류의 앙금이 생긴다. 가는 앙금이 안 생겨요. 나다에서 같은 앙금이 생기죠? 그쵸? 나다가 같은 앙금, 탄산칼슘 앙금이 생겼고, 니은번. 다에서 생성되는 앙금은 탄산칼슘이다. 맞죠? CaCO3, 탄산칼슘, 흰색 앙금. 나와 나에서 생성되는 앙금의 색깔은 무슨 색이야? 모두 흰색이죠? 흰색이다. 탄산칼슘이니까. 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답이죠. 19번 문제.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나트륨 수용액은 모두 무색임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 일단 얘가 들어있는 이온을 써보는 거야. 이렇게 써보고 질산나트륨 이렇게 써보는 거야. 자, 가장 적당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불꽃 반응색 있잖아요. 불꽃 반응색은 다 무슨 색이야? 나트륨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나온단 말이야. 나트륨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부피가 많고 적고를 가지고 누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고 누가 질산나트륨 수용액인지는 부피로는 비교가 불가능해. 뭐 넣어주는 양에 따라 얘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얘가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부피는 누가 많을지는 모르는 거지, 그거는. 자, 질산은 수용액을 넣어 변화를 비교한다. 자, 질산은 수용액에는 은이온이랑 질산이온이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 은이온이 있기 때문에 염화이온이 있는 염화나트륨 수용액만 앙금이 될 거 아니야, 얘만. 그러니까 얘가 적당하고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했을 때 얘네들 다 모두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이거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을 관찰한다라고 했는데 불꽃 반응 색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광계로 관찰하는 거니까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라는 거죠. 서술형 문제 풀어보죠. 20번 문제. 다음은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 과정과 결과이다. 주철관안이 녹슬고 질량이 증가하였으며 수소기체가 발생했다. 자, 우리 물이 분해되면 뭐랑 뭐가 된다고요? 수소랑 산소가 된다. 자, 그때 주철관이 녹슬고 질량이 증가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자, 철을 녹슬게 하는 거는 공기 중에 산소잖아. 자, 그래서 녹슬게 하고 그러니까 산소 기체가 물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 주철관에 들러붙은 거야. 여기 들러붙은 거야. 그래서 산소 원자가 결합한 만큼 질량이 증가한 거고요. 녹이 쓴 거죠. 산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누구 때문이야? 산소 때문이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써볼게요. 이 실험에서 결론은 뭐야?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됐잖아? 그러므로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거죠.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됨으로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자, 21번. 냄비에 우리가 막 라면을 끓이는 거야. 그랬는데 찌개가 막 갑자기 넘쳤어. 그랬는데 가스레인지에 그 넘친 국물이 들어갔나 봐. 그랬더니 불꽃 반응이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불꽃이 노란색으로 변했다. 자, 찌개에 들어있는 원소가 뭘까요? 노란색이 불꽃색인 게 누구야? 나트륨이지요? 소금에, 염화나트륨 아니야. 소금에 들어있을 거야, 아마. 자, 일단 답은 나트륨이고요. 노란색의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써주셨죠? 자, 22번.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인 분자는 원자의 종류보다 훨씬 많다라 그랬어. 자, 왜냐면은 분자는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할 수 있잖아.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결합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탄소 옆에 산소가 하나 붙을 수도 있고 2개 붙을 수도 있고 뭐 3개 붙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붙을 수도 있고 결합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 그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애가 있어. B라는 원자가 있어. C라는 원자가 있어. 그러면은 분자는 얘네들 각각 하나만 존재하는 분자 3개, 1개짜리 존재하는 거 3개에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각각 그냥 A 원자 자체가 분자인 거, B 원자 자체가 분자인 거, C 원자 자체가 분자인 거, 요런 거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A, B가 결합한 AB 분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A와 C가 결합한 AC 분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B와 C가 결합한 BC 분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B, C가 다 결합한 분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가지잖아. 그냥 원자 하나짜리 종류보다 원자의 종류보다 분자 종류가 훨씬 다양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것만 봐도 결합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야. 자, 써볼게요. 자,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근데 그 종류가 매우 많을 수 있는 거죠. 경우의 수가. 이해되세요? 자, 넘어가죠. 23번이다. 그림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2가지 물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가와 나의 분자식을 써보시오. 분자식을 쓸 때는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기호로 표시하고 원자 개수를 오른쪽 아래 숫자로 표시합니다. H2O, 가는 H2O, 나는 H2O2. 가는 물이고 나는 과산화수소죠? 자, 2번. 두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인 까닭을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분자 종류가 다른 거잖아. 왜 다른 거야? 구성을 하고 있는 두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같지만 원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되셨죠? 24번 문제 보시죠.
자, 리튬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식으로 써보면 리튬 원자가 있었는데 얘가 리튬일까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한계 잃어버린 이런 식이죠. 자, 그럼 이거를 서술을 해보자. 써볼게요. 리튬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어 양이온인 리튬 이온이 된다. 이렇게 써주세요. 25번. 그림은 두 가지 수용액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네요. 얘는 전하를 띠는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극을 걸어주면은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데 얘는 이온이 아니네요. 이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자로 존재하죠. 설탕 수용액이나 포도당 수용액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온이 없는 설탕을 물에 녹인 설탕 수용액. 아니면 분자 포도당을 물에 녹인 포도당 수용액. 요런 거가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수용액이죠. 자, 그러면 전기 전도기를 간화 수용액에 각각 담갔을 때 전기가 통하는 수용액은 이온이 있는 누구다? 가다. 한번 써볼게요. 가다. 자, 1과 같이 답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가에는 이온이 존재하여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반대인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하를 띠는 입자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괜찮으세요? 26번. 표는 수돗물에 질산은 수용액, 탄산나트륨 수용액, 황산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린 후 관찰한 결과이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비커에다가 수돗물을 하나 퍼. 근데 여기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몰라. 여기 수돗물에. 그쵸? 그랬을 때 얘 떨어뜨려보고, 질산은 수용액 떨어뜨려보고, 탄산나트륨 수용액 떨어뜨려보고, 황산나트륨 수용액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뭐 앙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준다? 이온들이 어떤 애가 있는지 위에 써보자. 은이온이 있어. 질산이온이 있어. 쓰세요. 자, 나트륨 이온이 있어. 탄산이온이 있어. 나트륨 이온이 있어. 황산이온이 있어. 자, 그리고 요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야? 수돗물에 어떤 이온이 있으면 앙금이 만들어지느냐 이거잖아. 자, 여기서 지금 앙금 만들 수 있는 애가 질산은 수용액에서는 은이온이 앙금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염화이온이 있으면은 그치 앙금을 만들 수 있는데 앙금이 생성이 됐네. 그럼 여기 수돗물에 염화이온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쵸? 염화이온이 수돗물에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변화가 없었대잖아. 그러면 수돗물에 어떤 이온이 있는 거야? 염화이온이 있는 거죠? 자, 써볼게요. Cl-. 1과 같이 답한 까닭을 생성된 앙금의 이름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자, 염화이온은 질산은 수용액의 은이온과 반응하여 흰색 앙금인 염화은 앙금을 생성하기 때문이다.